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페이크 마케팅 권 대표. 김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의 문제, 디지털에 있지 않다. 이런 다소 과감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보통 현업을 하게 되면 디지털 마케팅에 어떤 문제가 표출이 됐을 때, 디지털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그 채널 자체 혹은 그 채널에 썼던 어떤 그런 자금과 나의 그 기획과 그런 플랜이 뭐였는지를 되돌아보는 다소 이렇게 협소하게 디지털 중심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컨텐츠의 제목이 대기업 편이에요. 따라서 다음 편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겠죠? 대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이 훨씬 더 중요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과연 디지털 마케팅에 자신감이 있는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마케팅이 워낙 중요해지기 때문에 대기업엔 사실 디지털 관련된 부서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8, 9개 부서가 디지털 전략, 디지털 마케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신생 조직으로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부서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멀티플 펑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둘이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대기업에 있어서 디지털 마케팅의 문제는 디지털에 있지 않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찾아낸 어떻게 보면 소결론 같은 게 대기업에서는 이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경험이 축적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이 모아졌어요.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약간 코어 같다는 느낌? 좀 그런 걸 받았거든요. 이게 조직이 분산돼 있으니까 각각의 조직이 경험한 여러 가지 꼭 실제적인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조직의 경험과 거기서 비롯된 레슨원이나 이런 게 다 파편화가 돼서 전체 조직의 역량으로 모이지가 않고, 두 번째는 에이전시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에이전시에는 역량이 쌓여가는데 정작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는 그 역량이 다 또 이렇게 흐트러지는 현상들이 있어서 과연 이 경험의 축적을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디지털 마케팅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그냥 일감을 해봤거든요. 조직이 세분화돼 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예를 들면 생각보다 이게 결과치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해당 부서 안에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부서에서 원래 생각했던, 이유는 이건데, 생각보다 그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예산이, 생각보다 부족했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자의 기획력이 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당 부서 안에서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액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작용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미스테이크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직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고객한테 마케팅 활동이 갔을 때, 실제 팩트 베이스로 고객한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해당 그 부서의 그 활동만 그 고객한테 가서 영향을 미치고 고객이 결국 지갑을 열고 이렇게 제품을 사고, 그렇게 되게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마케팅이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대기업 조직 안에서는 저희가 겪거나 관찰해 본 바로는 우리 부서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연하게 다른 부서 탓을 하게 돼요. 그게 결국은 루트 코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잘못만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첫째로는 자기 스스로도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만 잘못한 건 아니야. 다른 부서 혹은 제품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니면 시장 상황에서 경쟁사는 예산이 더 많았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을 잘 못하는 그런 요소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부서 어디서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이게 잘 됐는지, 결국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다음번에 비슷한 걸 하더라도 향상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러닝이 축적되지 않는 것,
이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마케팅 활동을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명확하게 조직 안에서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활동을 바쁘게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바쁘다라는 어떤 그런 핑계 속에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으면서 그게 러닝으로 조직 안에 축적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풀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경험의 축적이 대기업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조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에이전시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뭐 아주 간단하게 광고를 SNS에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클라이언트 내부에는 축적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에이전시를 쓰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또 데이터가 모이지 않고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요인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어떻게 쌓는 것이 조직에 가장 좋은 일인가에 대한 그 담론이 없어요. 별로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마치 집을 짓다가 중간에 설계도 다시 꺼내보자 이런 느낌으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이 돈은 많이 쓰지만 그 내부에 경험이 축적되지 못해서,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 정도 큰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놀라움을 가질 때도 꽤 되거든요. 러닝이 축적되지 못했다는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하나의 소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마케팅의 문제는 디지털에 있는 게 아니고 조직에 있다로 소결론을 원 오브 댐으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나오죠.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우리끼리 아이디에이션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대표님, 더 잘 경험하셨겠지만, 일단 요즘에 네이버랑 쿠팡이 워낙에 이제 힘이 세지면서 네이버랑 쿠팡에 우리 프로덕트를 올리는 부서가 또 따로 있죠. 그것도 온라인 블라블라 부서고, 두 번째는 디지털 마케팅 팀이라고 구글하고 또 뭐 네이버 같은데 여러 가지 광고들, 배너 광고나 등등을 올리는 부서가 브랜딩 팀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NS 관리도 또 딴 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무슨 오프라인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디지털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계획은 또 프로모션 팀이 하는. 이렇게 된 상황으로 이제 쫙 펼쳐져 있는데, 요법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혹은 제품의 특징들을 보면, 비하인드에 보면은, 조직이 크던 작던 간에 마케팅 활동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파워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사실 조직을 우리가 뭐 조직 개편을 1년 단위로도 하고 6개월 단위도 하지만 계속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있는 상태에서 뭔가 효율성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게 바로바로 고객의 변화나 아니면 트렌드의 변화, 경쟁사의 움직임에 빨리 대응을 하면서도 좀 세분화된 이런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하면서 본 많은 그 사례들의 인더스트리가 다르지만 성공하는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CMO 레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올라가서 CEO 레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EO 레벨이지만 이분이 파이낸스나 뭐 HR이나 컨트롤적인 약간 그런 관리형 CEO가 아니라 진짜 약간 CMO 슬래시 CEO처럼 굉장히 시장의 흐름을 본인이 빠르게 캐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CMO 레벨 혹은 CMO에 해당하는 사람하고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빨리 바뀌는 인풋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 세분화돼 있더라도, 이번에 예를 들면 디지털 판매하는 네이버, 쿠팡 혹은 자기 자사몰과 같은 채널 담당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과, 그다음에 고객 접점에 해당하는 매체를 움직이는 조직, 그다음에 뭐 컨텐츠를 만들고 개발하는 조직,
이런 조직들한테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될지, 어디다 예산을 더 태울지, 뭐 이런 강약 조절을, 컨트롤 타워가 해야죠. 네, 컨트롤 타워가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맞아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약간 저희가 왜 마케팅 초기에 배울 때 위기 대응 시스템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저희가 과거에 했었던 오프라인 마케팅하고 완전히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속도전인데 그거는 거의 위기 관리처럼 아주 빠르게 적절하게 그 다음에 타겟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디지털 마케팅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기 관리 시스템처럼 속도감 있게 책임자가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기업이 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예를 들면 굉장히 잘하는 중견기업이나 새로 급부상하는 스타트업에 비해서 어떨 때 보면 대기업 같이 그 인재들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 혹은 왜 저렇게 대응을 잘 못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루트 코즈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이제 속도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럼 속도가 왜 떨어지냐?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거창한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저희 같이 외부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 특히 이제 저희는 둘 다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 같은 회사도 일해보고 또 굉장히 큰 대기업에도 일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툭 까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윗사람한테 보고하느라 시간을 다 쓴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감이 서로 있고 시장을 충분히 빠르게 읽으면 정말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해도 서로 명확하게 이게 문제구나라고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몇 시간을 약간 보고자료 만들고 또 거기에 또 몇 시간 혹은 며칠을 보고 일정 잡아서 또 보고하면 또 윗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야 되고 약간 이런 요즘에 그 마케팅 스피드하고 반대되는 약간 그 스피드를 좀 저해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다른 부서는 괜찮은데 다른 부서보다 마케팅이 훨씬 그 대기업의 전통적인 way of working,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일하는 거에 정석이야. 혹은 이렇게 윗분들한테 잘 보고하고 어프로벌을 정확하게 놔야지 예산을 쓰지. 뭐 약간 이런 모든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시스템들이 지금의 마케팅의 속도와 변화와 그 고객의 올라가는 눈높이에 안 맞는 간극이 좀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간극이 많이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게 결국은 매출로 확 꺾이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부랴부랴 이게 우리가 위기다, 비상사태다, 일하는 방법을 확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은 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들이 뭐 장바구니에서 구매로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냐. 뭐 또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돌렸을 때 이입이 높아지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저희는 오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단의 그 액티비티를 굉장히 세련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제일 윗단에 어떤 큰 문제의 해결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님 그러면 결국은 조금 현업에 일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디지털 마케팅은.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세부적인 거 일일이 보고하기 시작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사실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루트 코즈는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게 있으면 사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약간 주니어 레벨이지만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판단력 이런 걸 우리가 서로가 충분히 믿는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너의 판단을 믿을 테니 빠르게 예산을 집행을 해라. 그렇죠. 약간 이런 바로 그거죠. 이런 포인트들이 서로 간에 명확하게 좀 세팅이 사전에 돼 있으면 조직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환경을 다 이해하기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해시키면 그냥 훅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미리 계획을 해놓은 중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하루에 3끼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 활동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활동들이 기본적으로는 세팅돼 있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대로 마케터가 이제 약간 루틴처럼 하기는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시장 상황과 뭐 빠르게 바뀌는 어떤 트렌드와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고객의 반응에 대응하는, 혹은 뭔가 이렇게 그 계획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그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또 그 예산이 당장 없지만 지금은 또 퍼부어야 되는 약간 그런 어떤 유연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컨틴전시 펀드라 그래야 되나? 그게 그 비중이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20이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점 비중이 그 이 컨틴전시 펀드 쪽이 점점점 올라가는 양상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간 50대 50 정도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과 거기에 맞춘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좀 더 빠르게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지털 마케팅의 문제는 디지털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조직에 있다. 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해본 포인트는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험의 축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그 에이전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어떤 하나의 광고나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도 내부 안에 습득된 어떤 노하우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이제 전문가의 손을 빌린다는 전제로 좀 너무 그 다 맡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셀럽들을 만나고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들한테 컨텐츠를 뽑아내는 일일 텐데, 그것조차도 에이전시에 맡기고 나중에 그 관련된 아웃풋만 검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뭘까요? 그 미디어 채널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복잡화되는 약간 그런 부분도 담당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가 이거를 챙기기보다는 에이전시가 내에서 알아서 이렇게 좀 맡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의지를 하는 경우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대형 에이전시도 그 담당자 A라고 하는 그분이 또 본인이 다 하질 못하니까 관리 업무 정도만 하고, 또 대행사 그 뭐 SNS 뭐 셀렉 관리하는 그런 소형 에이전시를 또 밑에 다 두고 이렇게 그 레이어가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의 치열한 어떤 현장에서 오히려 그 마케팅 담당자가 더 멀어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그 예산이 많고 대형 에이전시를 쓸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이런 문제는 마치 그 퇴적층이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큰 산맥을 이루듯이 초기에 이렇게 조금씩 외주화를 하고 또 에이전시를 쓰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현업에서 멀어지니까 더 못하게 되니까 더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조그만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일단은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SNS에 어떻게 보면 셀럽이라고 규정 지어지는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그 클라이언트의 진짜 핵심적인 분들이 만나서 시장의 반응, 또 그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찌 보면은 마케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존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그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인터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면 나만의 크루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니어거나 혹은 바쁜 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돌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다이내믹한, 그리고 그 현장이 갖고 있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약간 그거를 본인이 직접 뛰지 않는 한 사실은 누군가의 그 감각과 그 인사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각 그 주요 접점별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잘한다고 핸드픽하신 그런 그 엑스퍼트 구루들을 좀 세팅해 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들어요. 나의 아바타가 현장에 나가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 10명 정도의 나의 아바타를
현장 곳곳에 배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허물 없이 소통을 하시는 걸 조직, 예. 우리 마케팅의 문제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마케팅에 나는 이제 예산을 갖고 있는 마케터야 이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다 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허물없게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 샵에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웹사이트의 댓글이나 뭐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SNS 업로드 하시는 분, 업로드하고 댓글 이런 거 다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셀럽 우리 인더스트리나 우리 제품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셀럽분 몇 분, 그다음에 에이전시 사이드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나한테 이게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골고루 이렇게 추려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나만의 크루를 선발해 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주변을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 컨트롤 타워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전략을 이야기하고 관리만 잘하는 컨트롤 타워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거를 현업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올마이티 펄슨이 돼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디지털 마케팅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그 리더들의 업무 부하랄까요? 알아야 될 역량 자체가 과거 대비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업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같이 해볼까요? 네,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굉장히 역량 있는 마케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 깊은 고민들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꽤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채널에서 노하우를 좀 탈탈 털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분들이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곳곳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가 사실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마케터 분들일수록, 많은 걸 이제 자기가 잘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내 탓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많이 위축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좀 털어버리고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물러나서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함도 좀 장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데이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거기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많은 예시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윗사람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꼭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 과장급? 예, 이렇게 담당자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담당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내 촉,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이런 위기감, 그 다음에 고객이 느끼는 어떤 그런, 급박함,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윗사람은 나만큼 못 느껴. 근데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보고장표를 100장 열심히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좀 더 투철하게 있다면 보고장표 간단하게 한 2-3장 만들어도 정말 강력하게 윗사람한테 자신감 있게 좀 들이받을 때는 받고 지금 여기서 당장 내일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굉장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의 그 윗분들
같은 경우 또 밑에서 알아서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잘해주길 기다리는 이유도 속사정도 사실 있거든요. 좀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듣다가 해보면 지금 이제 A라고 하는 현업 디지털 마케터가 계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권 대표님이 조언해 주신 거는 이렇게 너무 하나의 트래픽이나 클릭이나 이런 효과, 효율 이런 거에만 천착하지 마시고 쭉 나와서 줌아웃을 한번 시켜서 시장과 현황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또 윗사람한테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땐 또 하고 이런 줌아웃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만 하면 또 이거는 그냥 관리죠. 줌인,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시장과 현장을 바로 쳐다보고 직시하는 줌인, 이게 좀 왔다 갔다 잘 돼야 성공하는 디지털 마케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